양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폭행 사건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실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학생은 분노 등의 문제로 특수반 수업을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여름 들어 서울시에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더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폭염 뒤 주말에는 짧지만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의회가 생활권 단절과 토지 이용 효율 저하를 가져오는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앞으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점검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교사노동조합은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0일로 교사는 자신이 제자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교사는 팔을 다치고 눈에 멍이 드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이유로 특수반 수업을 들어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하고 있다며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 교사를 철저하게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서울시에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시는 20일 동남권과 서남권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시는 폭염 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5개 반 7명에서 7개 반 9명으로 늘렸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없도록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노숙인 밀집 지역에 인력을 확대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폭우 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 날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일까요? 더위가 더욱더 덥다고 느껴지는데요. 평년보다 실제로 지금 무더운 게 맞습니까? 네, 최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3도를 보이고 있는데 평년보다는 한 2, 3도 정도 높은 그런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동안 구름이 끼고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기온이 비로 인해서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강한 햇빛이 쏘이니까 일사에 의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대기가 지금 최근 잦은 비가 내려서 매우 습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네, 주말부터는 또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호우가 집중될지 어떤 지역들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9일부터 20일, 21일까지는 그 영향을 줬던 그 정체 전선이 소멸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 형태의 고기압권에 들면서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 전선이 서서히 올라오고 또 서쪽에서는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이 정체 전선과 조화를 이루어서 21일 제주도에서부터 이제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 22일과 23일, 24일 전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4일엔 이 정체 전선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북쪽 상층 기압골에 의해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난번과 같이 그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상 조건은 전국 어디에서나 폭우가 내릴 수 있는 조건 속에 22일부터 들어갑니다. 네, 올해는 엘니뇨로 인해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엘니뇨는 지난 5월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5월, 6월, 7월 지금 석 달 됐죠. 그래서 이 엘니뇨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이런 현상이 이제 좀 더 심화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 여름 날씨에 이 엘니뇨가 뚜렷이 강하게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엘니뇨가 시작된 건 분명합니다. 자, 엘니뇨와 상관없이 올 여름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기온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 대기와 접하고 있는 그 바다가 대기의 온도를 많이 흡수해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그 평년보다 높은 바닷물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태풍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서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엘니뇨 때문에 높은 게 아니고 우선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태풍이 발생을 하고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자, 태풍이 더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졌지만 태풍이 발생하는 숫자는 평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다는 얘기는 태풍이 한번 발생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원이 늘 주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올 여름에 태풍이 상당히 강한 그 세력을 유지한 채 그 통상 우리나라 보고는 태풍으로 보면은 차가운 지역인데 태풍이 워낙 그 바닷물이 따뜻하고 또 우리 한반도 주변의 공기도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강한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목 1, 2, 3동 등 모두 10개 지역의 횡단보도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그늘막을 기존 16곳에 10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도입돼 있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자동 개폐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위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하화 사업을 위해 철도 부지 개발 규정을 점검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상철도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 단절과 토지 이용의 효율 저하, 지역 발전 쇠퇴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왔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침수 지역하면 강남과 양천을 빼놓을 수 없는데 지난해 8월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폭우에 물난리가 난 강남과 달리 양천은 피해가 적었는데요. 바로 목동에 지어진 목동 빗물 펌프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제 시설이 완공되기까지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동료를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안준호 씨가 4년 만에 의사자로 지정됐습니다. 최근에도 폭우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데요.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서울에 시간당 20mm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던 2019년 7월. 공사 중이던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도 물에 잠겼고 안준호 씨는 안에 갇힌 협력업체 직원들을 구하러 나섰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참사가 없었다면 올해 33살의 고인의 얼굴은 여전히 29살 그대로입니다. 광고지 같은 걸 이렇게 주시는 할머니들 있으면은 남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는데 항상 받고 지하철에서도 저기 뭐 유모차 끌고 가시는 분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또 다 도와드리고 좀 되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언제나 나보다 이웃을 먼저 돌아봤다는 안준호 씨. 아내는 남편의 장례 후 열흘 뒤 임신 사실을 알고 홀로 여러 위험을 감내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의 이름으로 1억 원 기부를 약정했고 김해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도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더 소중하게 써주실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 남편을 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추대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남편 조금 한번 봐줬으면 해서 그런 의미로 기부를 했습니다. 사고 4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안준호 씨. 그러나 가족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는 비슷한 참사들의 안타까움을 호소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정말 소중한 목숨이 져버렸다는 생각에 옛날 생각도 떠오르고 해서 많이 힘든데요. 사실 거기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을 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던 의인 안준호 씨.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 국립묘지 봉안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할 테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로 출퇴근하거나 어딘가 이동할 때 요즘 부쩍 도로에서 집중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바로 도로가 움푹 파여서 만들어진 구멍, 포트홀 때문인데요. 연일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도로 파임으로 인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땜질식 처방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비온 뒤 약해진 지반 위 아스팔트에 생긴 구멍, 바로 포트홀입니다. 지나가는 버스들도 포트홀을 발견하자 서행 운전합니다. 지름이 50cm 이상은 돼 보이는 움푹 패인 구멍이 연달아 뚫려 있습니다. 파손된 도로 위에는 아스팔트와 돌가루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폭탄이라 불리는 포트홀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발생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3만 개의 포트홀이 생겼는데 10건 중 3건은 비가 많이 내리는 7, 8월에 몰렸습니다. 빗물이 도로에 스며들어 지반이 약해지고 아스팔트 포장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무거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트홀에 더욱 취약합니다. 20톤 트럭 한 대의 하중은 승용차 900만 대가 지나간 것과 같아 대형 차량은 비온 뒤 도로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요. 여기 더구나 거기 밝은 시간에는 괜찮은데 어두운 시간대는 포트홀 지나가다가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 사전에 좀 미리 좀 도로 파인 부분은 좀 잘 복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포트홀이 한 번 생기면 반복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포트홀이 생긴 곳을 보면 아스팔트 색이 다른 곳보다 진합니다. 최근 보수를 한 곳에 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보수를 위한 땜질식 처방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생긴 곳에 흙만 채워 아스팔트를 더 씌우는 방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잘라서 밑에 있는 그 연약 지반을 파내고 그 점토질이었고 자갈모래 같은 섞인 그 보조기층을 잘 하고 아스팔트를 딱 살을 쳐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오버랩을 쭉 해비면 매년 비 온 뒤에는 그 사이가 또 일어나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포트홀. 사고를 막기 위해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포트홀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LG헬로비전 양천 은평방송 2023년 2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LG헬로비전 상암동 본사에서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양천 은평방송의 주요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잘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점과 미담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보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